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41%, 0.69% 각각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좀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오늘은 월등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하락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요. 피해야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손유로 팀장, 전덕화 팀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걱정되는, 고민되는 종목들이 오늘 좀 많아요. 하나씩 팩트 체크하면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소송의 리콜까지 먹구름 낀 기아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뉴욕시에서 훔치기 쉬운 차 판매 소송 제기 소식에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락했고, 또 기아는 리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유독 낙폭이 컸어요. 그걸 저희가 다른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뉴욕시 소송에 따른 주가 하락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가셨거든요. 전일장과 오늘장 이 흐름에 대해서 전덕화 팀장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좀 이제는 핑계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네, 워낙 또 원래 이게 사실 뉴스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런 챌린지들이 계속해서 화두가 많이 되었었고, 작년부터요? 네, 기아 쪽에서 그런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언급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1월달, 거의 3월달쯤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끌고 온다라는 거는 좀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좀 핑계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잠깐 올라왔다가 또 삭제됐는데요. 네. 바로 멕시코 쪽에 이제 기아 전기차 공장을 같이 짓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기아가 공식 부인을 했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뉴스는 이후에 바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런 좀 이슈들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좀 시장에서 좀 끌어내릴 빌미를 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노조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 소송 사건도 그렇고 기아의 전기차 공장 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가는 방향성 자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틀리지는 않았다.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 이후에도 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때려야 할 때 마침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다가 이유를 좀 갖다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레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의 본질 가치를 한번 볼게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를 얼마나 잘 파느냐, 실적이 잘 나오느냐겠죠? 근데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7위로 추락했다고. 이게 미국의 IRA 보조금 탈락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진짜예요? 진짜라면 우리가 투자 심리가 아니라 투자 의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인 것 같은데. 네, 우선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현대 기아차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승승장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판매되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전기차를 많이 사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좀 비유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떤 부동산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한다, 제주도의 부동산 싹쓸이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왔을 때 우리는 장렬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진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듯이 미국 입장에서도 현대차랑 기아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의 성능이 너무나도 우월하다 보니까 자국의 좀 전기차 기업을 지키고자 그런 노력을 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분 벤처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고 있지만 그에 따른 펀더멘탈 회수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 기아 말씀드릴 때도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전기차 버스가 있는데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BYD 전기차 버스가 굉장히 좀 강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완성차 기업이랑 자동차 부품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금 다소 아쉬운 체계적 위험이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의 테슬라 대비해서 저렴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회 오히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IRA 보조금으로 인해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네, 우선 뉴스를 봤을 때는 어떤 대통령실에서 타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상대방 나라에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국가에서 제재를 하겠다는데 타격이 없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나마 영향은 있겠지만 그 영향폭이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신한증권에서도 기아 해외 판매 실적 견조하고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주가락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저희 구독자분도 지금 8만 원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샀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 어때요? 대본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아, 똑같은 의견이에요? 네, 8만 원 네. 부근에서 뭐 오.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수급들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뭐 좀 아쉬운 가격을 터치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좀 길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8만 원 부근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도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9만 5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차질이나 뭐 예전에 차량용 반도체 또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생산 차질이 꾸준하게 누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연평균 연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13년 이 정도 이미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어느 정도는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아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셨던데요. 네. 매출은 안 훔쳐갑니다라고. 어. 차는 훔쳐가도 네. 매출은 안 훔쳐가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연도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가도 나도 8만 원에서 8만 2,500원 사이에는 매수를 하겠다.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 여전히 지난주와 함께 유지하겠다라는 네네. 의견 주셨고요. 그와 함께 자동차 부품들도 오늘 좀 같이 밀려요. 어제도 크게 밀렸고 뭐 SL, 서현이와 화신 다 밀렸고 오늘도 추가적인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꼭 시기가 또 2분기 실적 발표 날이 다가와요.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주가가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그 IRA 그 타격이 있다면은 1분기랑은 좀 다르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이제 이 시간에 현대차랑 기아를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부품주들은 현대차랑 기아랑 좀 다르게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 나온 뉴스에 따라서 조금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부품주의 장점은 완성차보다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기대 수익을 좀 키울 수 있는 종목이고 현대차랑 기아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지만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뭐 SL이나 뭐 세연 이하나 화신 이런 종목들은 완성차 기업보다 저평가 매력도가 더더욱 더 심한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더 이상 어떤 소비도 안 될 거고 포화도도 지금 충분히 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매수 의견을 못 드리겠지만 전기차가 아직 침투도 10%밖에 되지 않았고 현대차랑 기아가 이런 IRA 수혜 법안 때문에 어떤 성장폭이 조금은 둔화되겠지만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양한다면 부품주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대차랑 기아에서 주요 매출처를 갖고 있는 화신을 좀 말씀드리는데 수급동형 외인과 기한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내일 오후에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제가 15,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14,500원,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2, 4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1분기만큼 폭발적인 서프라이즈는 아니겠지만 방향성이 성장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방향성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 큽니다.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크다. 투자할 포인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신을 또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 기아, 화신 두 분 모두 다 오늘의 하락이 큰 악재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매수 기회일 것이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실망스러운 비전 프로에 LG 디스플레이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야심작인 비전 프로가 공개됐는데 좀 호평이 엇갈리고 있어요. 칭찬하는 것도 있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의견이 나뉘어지나요? 굉장히 이번에 나왔던 비전 프로가 네. 기술력도 정말 좋고 독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그런 좀 이런 이슈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오.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도 다 좋고 니네가 뭐 만든 거 좋은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아, 비싸면 또 안 네, 되죠. 너무 비싸다. 얼마예요? 지금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4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500만 원, 네. 400~500만 원 네. 하나 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얘네들에도 전망치도 이제 또 낮췄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개발자를 위한 용도가 아니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입 장벽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니네 잘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거냐. 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방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조금 더 이 시장이 확장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데 그 진입 장벽이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높아진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의 좀 뭐 테마들을 좀 훼손할 수 있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시장 반응으로 좀 지금 당장은 좀 혹평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450만 원이면요. 얼리어답터들이어도 아, 이번만큼 못 본 척 할 만한 그런 가격대지 않게. 저한테 선물로 혹시 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가격대? 한 24개월 할부 정도 되면. 그래도 사주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리면은 그럼 저도 저는 이렇게 두 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시장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한 것처럼 기술력은 좋아요. 근데 대중화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이 부품사들이라던가 패널을 판매하거나 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에 있어서는 크게 실적으로 안 잡힌다는 게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근데 우선 뭐 휴대폰이나 뭐 전기차나 컴퓨터를 볼 때도 네. 사실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소비 한도 이런 걸 좀 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성능이라고 재밌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이 안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좀 실예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휴대폰이나 뭐 카메라 성능이나 어떤 시스템 반도체나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너무나도 개선이 돼도 이 소비자들이 그 정도가 필요가 없거나 난 그 정도는 지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되면 좀 손이 안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XR 기기도 어떤 개발자나 어떤 얼리어답터 정도는 좀 사보겠지만 사실 못 사는 핑계를 쓰면 어지러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그런 XR이 우리가 일단 게임에서 어떤 치료까지 활성화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개인마다 좀 다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선뜻 사지 못한 이유가 어떤 B2B 사업 모델을 이용한 조금 보수적인 어떤 배포 방향이다 이런 것들 조금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리로 게임주를 보더라도 이번에 디아블로 4가 나왔는데 구매 가격이 1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은 한 5명 정도가 디아블로 3, 2를 정말 재밌겠다고 하면은 이번 주 가격이 좀 부담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번에 크래프톤에서 나왔던 신작 게임도 정말 재밌는데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게임 매니아가 아니고서는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 선뜻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떤 정부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성능 부품을 사겠지만 아직은 민간이 그 기기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박리담의 관점으로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민간 소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오늘 주가도 약간 혼조양상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좀 애매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실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이 시장을 애플이 열어주었고 돈이 될 수 있다는 건 확인했어. 그럼 오히려 오늘같이 하락할 때 실망할 때 나는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할 것 같거든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어떤지 지금 현구간 좀 짚어봐 주실까요? 관련주로는 이제 가장 좀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애플 쪽 하면 또 이제 LG 이노텍이 바로 그렇죠. 나와야죠. 네, LG 이노텍이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보합이네요. 네, 다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사실 애플이 이제 먼저 나왔고 뒤이어 뭐 이제 삼성과 퀄컴 그리고 구글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메타 쪽에서 신제품들이 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이 처음에 출시한 부분들이 시장에
시장의 속평이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요 테마는 조금 피해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관련주들은 왜 또 버텨주냐? 또 애플이 이런 걸 잘했거든요. 자기네들 거에 이렇게 뭔가를 잘 만들어가지고 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 그리고 그거를 잘 팔아왔던 애들이 애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 자체 그리고 가격 부담도 그렇게 크게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멘텀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좀 이슈가 될 만하게 이렇게 좋은 것들 쫙 올려놓고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조금 더 가격대를 아래로 이런 식으로 좀 제품들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급형으로 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시장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애플 쪽으로 지금은 조금 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오, 애플 쪽으로. 그러면 애플 쪽으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오히려 실망하지 말고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가요? 네, 맞습니다. LG 이노텍을 그래도 3D 센싱 모듈에 있어서 독보적인 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이게 애플이랑 어떤 종목이 또 새로 엮일지 모르고 지금 당장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장이고 테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도 그냥 시장에서 묵묵하게 잘 가줄 수 있는 애 그런 애를 그냥 담아가는 게 오히려 또 멘탈에도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LG 이노텍도요, 뭐 여러 가지 악평 때문에 1% 넘게 밀리다가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 있는 날 버텨준다라는 게 다른 지수가 밀리는데도 버텨준다라는 게 약간 기대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손현우 팀장의 의견은 어때요? 이런 날 애플의 이 XR기기 관련주들 버리시겠어요? 피하시겠어요? 오히려 매수 기회일까요? 저는 오전장까지만 해도 조금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좀 긍정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비전 프로가 월요일에 공개됐고 이제 수요일이랑 이제 오늘 아침까지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이제 월요일에 딱 나왔을 때 조금 실망스럽다. 근데 이런 추가적인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비관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의 이런 종목들도 개장 직후에는 수급이 안 좋았었는데 12시가 넘어가면서 수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외인과 계열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LG 이노텍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역시 그래도 좀 기대 수익률을 키우려면 좀 작은 종목을 찾아봐야 더 작은 된다. 걸로. 네. 라고 판단돼서 일단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사실 애플 XR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뉴플렉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뉴플렉스가 오전장에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제이스텍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 XR 관련 수혜도 있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다양한 끼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OLED 관련 수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수혜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서 제이스텍을 갖고 왔고요. 일단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2차 전지 장비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있고요. 2차 전지 장비 및 물류 로봇에 대한 시장 진출까지 진행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XR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음봉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믿고 달린 양봉이 나오고 있고 수급 동을 보면은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 XR 기기의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매수가는 제가 9,7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200원, 1차 목표가는 11,5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스텍 원래 뉴플렉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장 수급이 조금은 아쉬워서 제이스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목표주가 11,500원. 또 중요한 건 단순히 XR 쪽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끼를 갖고 있는 2차 종목을 장비, 지금은 로봇. 봐야 된다. 그래서 제이스텍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LG 이노텍, 제이스텍 나왔고요. 마지막 특징 좀 만나보시죠. 중국의 경기 부양만을 바라는 철강 화학주 운명은 어떨까요? 상반기 예상보다 이제 중국 경제가 좀 부진했는데 그렇기에 중국이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특히나 그들이 원하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좀 많이 들리던데 충분히 일리 있는 시나리오죠? 근데 우선 좀 투자 경력이 5년 정도 넘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아는 사이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떤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을 텐데 중국 또한 좀 힘든 나날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수출이 마이너스 7.5% 추락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어떤 경기 부양이 되면서 다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시진핑 주석이 어떤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5년간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어떤
중국의 경기가 악화가 될 때는 항상 시진핑 주석이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뜻을 밝히면서 어떤 주가 부양을 시켰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는 어떤 12조 2천억 위안을 투자하면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 일단은 표면상에는 교통이나 에너지 발전 시설이나 산업단지 등에 좀 집중해서 투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중국의 건설사 활동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 12월 말 기준에서 현재 3월 말 기준 했을 때는 54.4에서 65.6으로 큰 폭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부진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에 바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초점이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어요. 조선주가 이렇게까지나 잘 갈 줄이야 하는 마음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그 외에 기계주들은 뭐 연초부터 계속 신고가 경신을 이어줬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경기 민감주 타자가 무엇일까? 어제 김민수 대표님이 철강이나 화학 쪽 한번 보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봤더니 화학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정말 그 전통적인 화학보다는 뭐 2차 전지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비료로 묶여 있는 화학주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대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보는 게 맞나 이런 좀 의구심도 들기는 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잊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두산 밥켓이나 현대인프라코어나 이런 애들이 잘 갔잖아요. 네. 건물 짓고서 하면은 거의 보면은 이제 봤을 때 비주택 부문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비주택 부문 즉 뭐냐 공장이다. 그럼 공장 들어서면 뭐 하겠냐? 공장 왜 늘리냐? 뭐 만들기 위해서 늘린다. 뭐 만들려면 에너지 필요하다. 즉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들, 정유도 에너지 애들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뭐 리오프닝 이후에도 뭐 사실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지만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전부 다 해소가 됐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정유화학이나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적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 순간에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외국이나 기관 수급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왔던 상황이고 중국이 포함해서 철강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 테마들 뭐 반도체 다시 죽었다가 2차 전지 올라오고 2차 전지 죽었다가 다시 반도체 올라오고 이렇게 빠르게 섹터가 돌다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경기 민감주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실적 시즌이 돌아온 지금이라면은 포트에 좀 담아갈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 TCC 스틸, 현대제철, 철강 이야기가 많고요. 근데 본연의 철강보다는 최근 2차 전지랑 같이 엮일 수 있는 철강주 이야기 많고 또 용용님은 금호석유를 손절했는데 늘 궁금해요. 또 금호석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전통 화학 사이클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물린 대표적인 또 종목일 텐데 철강 화학주를 이 바닥권에서 눈여겨보자라고 했으니 이 종목을 볼까요? 아니면 전덕화 팀장의 새로운 종목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져온 좀 대환유화. 좀 대한유화요? 네. 이것도 전통적인 화학주인데요. 네. 지금 흐름이 가장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가지고 왔고 철강 쪽도 당연히 이제 2차 전지랑 엮이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나쁠 건 없습니다.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고개를 올리고 있는 시점이고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중국,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수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가격들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었지만 지금 감산 이후에 다시 한번 철강 가격 고개를 들리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강, 리튬 쪽 같이 보는 거, 포스코나 스틸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만 좀 굉장히 가격 부담이 적은 애들 중에서는 네. 화학 쪽을 한번 더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포트에 좀 담아가시는 걸 추천해서 대한유화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화학 쪽이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더 강하다. 네네. 대한유화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손현우 팀장님도 이런 철강 화학주를 밑에서 기다려 보시겠어요? 화학이 나왔으면 저는 철강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뻔히 아실 만한 철강 말고요. 조금 재미있으면 실적이 나왔으면서도 재미있는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좀 철강 관련 종목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금강공업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알고 계실 텐데 실적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2020년 연간 실적도 안정적으로 발표했고 2023년 1, 4분기 안정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러우 사태가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분들 중에서 외인과 기관은 재건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입장 속에서도 어떤 먼저 투자를 진행한 다음에 MOU를 체결하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외인과 기관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도로나 항만 관련 종목들도 괜찮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모듈러 주택이 가장 먼저 건설이 될 것이고 삼부터거이나 SY가 실질적인 MOU를 체결하면서 가장 일대장으로 갔다고 하면은 그 뒤를 쫓을 가능성 금강고업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5,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150원, 목표가 6,200원 잡으시고 좀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삼목 S폼도 좋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목 S폼도 마지막에 곁다리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금강공업이었고요. 목표 주가 6,200원, 손절가 5,150원.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두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